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포핸드 이스턴 걸립을 잡고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 스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테니스에는 주로 공격적이고 또 타스핀을 많이 걸기 때문에 제가 웨스턴 걸립이 유리하다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레슨을 하면서 좀 간과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라켓을 또 사용하고 있었던 뭐 이스턴 걸립을 잡든 안 그러면 또 컨티넨탈 걸립을 잡든 뭐 웨스턴 걸립을 잡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겠지만은 이스턴 걸립을 잡은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그 스윙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레슨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포핸드 이스턴 걸립을 잡고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또 효과적으로 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테니스를 처음 중학교 입문할 때에 우리 체육 선생님께서 이런 우드 라켓을 저한테 이제 주시면서 테니스를 이렇게 이제 입문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표준적인 걸립은 뭐냐면은 이스턴 포핸드 걸립입니다. 마치 악수하듯이 잡는다고 해가지고 세이크 핸드 걸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의 포핸드 이스턴 걸립이 우드 라켓 시대에서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표준이 되는 걸립이었습니다. 라켓 소재 자체가 무겁고 그리고 또 라켓 사이즈도 굉장히 이제 현대 테니스의 라켓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스위스팟도 거의 가운데 맞지 않으면 공이 나가지를 않을 정도로 이렇게 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라켓이 무겁고 또 공이 이렇게 탄성이 가운데 맞지 않으면은 볼을 보내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처음 입문했을 때의 스윙 형태는 지금처럼 이런 다간절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웨스턴 걸립을 잡고 이러는 스윙은 하나도 없습니다. 웨스턴 포핸드 걸립을 잡고 우리가 백스윙을 하고 볼을 몸 앞에서 이렇게 지면하고 수직 그 다음에 스윙 자체는 수평에 가까운 스윙으로 플랫성 구질의 어떤 그 포핸드 이런 스윙을 했죠. 지금하고 스윙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든 라켓 자체가 이렇게 지금보다는 소재가 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윙 형태가 아주 단조롭게 하는 이런 랠리 형태의 스윙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트를 라켓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렇게 어떤 스윙의 어떤 궤도도 낮습니다. 낮은 상황에서 이렇게 거의 미는 형태의 스윙으로 이제 그 스윙이 어떤 주가 되었죠. 이게 한 80년대 초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많이 이제 테니스가 활성화됐는데요. 그때까지도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교양체육을 만약에 테니스를 배운 분들은 거의 포핸드 이스턴 걸립을 잡고 여러분들이 아마 테니스를 입문했을 겁니다. 그게 아마 발달되어서 라켓 소재가 이렇게 발달되어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문했을 때 라켓 걸립을 이스턴 걸립을 잡아보신 분들은 그런 스윙 형태로 이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핸드 이스턴 걸립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치는 테니스에서 한 단계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핸드 이스턴 걸립에 의한 포핸드에서는 여기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포핸드 이스턴 걸립은 공을 스피드하게 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피터 샘프라스 선수, 그 다음에 스테판 에드벨이라고 하죠. 지금 그 로저 페드로의 이제 지금 코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이 포핸드는 거의 이렇게 이스턴 걸립에 가까운 걸립을 잡고 볼을 빨리 떠오르는 볼, 라이징 볼을 처리해가지고 주로 이제 그 선수들의 이제 주 무기는 서브, 발리, 그다음 백핸드 쪽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기술을 테니스라는 거는 하나의 기술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제 동호인들이 그 신경 쓰셔야 될 게 이쪽 부분이 안 된다라고 포핸드 부분이 잘 안 된다라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잘 되던 백핸드가 또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항상 그래서 이제 테니스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건립에 대해서 변화를 주려는 것보다는 그 건립을 최대한 이용해가. 그럼 여러분들 피터 샘프라스나 예를 들어 스테판 에드버그 선수가 4대 메이저 타이틀도 지금 다 획득했지 않습니까? 윈블던에서 엄청나게 어떤 성적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많은 영상을 봤을 때는 포핸드 이스턴 건립을 가지고 서브와 그다음에 발리, 그다음에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도 어떻든 이 포핸드를 잘 이용하고 백핸드를 잘 이용해가 자기 특기인 발리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어떤 테니스 기술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하나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샘프라스 선수, 에드버그 선수가 커레이 코트에서는 상당히 공이 많이 튀기 때문에 이 이스턴 포핸드 건립이 이렇게 높은 걸 치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동호인은 더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데는 성적을 못 냈지만은 반대로 두 선수가 윈블던에서는 성적을 잘 냈거든요.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라스 코트 같은 경우, 잔디 코트 경우에는 볼의 구질 자체가 이렇게 깔리기 때문에 포핸드 이스턴 건립이 가지고 있는 볼 자체를 플랫스윙에 가깝게 경기 스피드하게 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타스핀을 많이 위로 쳐올리는 사람보다는 공을 수평에 가깝게 이렇게 볼을 쳐주는 사람이 더 스피드하게 칠 수 있기 때문에 잔디 코트를 잘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런 하드 코트에서도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포핸드 이스턴 건립을 자꾸 치는 여러분들이 타스핀을 걸기 위해서 웨스턴 건립으로 바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이스턴 건립이 가지고 있는 특징, 맞는 순간에 볼이 수평에 가깝게 가는 이렇게 스피드할 수 있는 것. 웨스턴 건립보다는 스피드하게 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낮은 볼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칠 수 있는 적당한 높이, 대개는 자기의 타점이라고 있죠. 타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프로 선수들처럼 많이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 칠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내가 움직여서 자기 타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포핸드 이스턴 건립의 장점은 허리 밑으로 오는 스윙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높이를 마찬가지로 쳐주시면은 이 높이에 대해서만 여러분 쳐주시면은 어찌 보면은 이런 하드 코트에서는 공을 빠르게 여러분 보낼 수 있는 스피드한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순간에 스윗 스파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임팩트 되는 순간에 스윗 스파트 그리고 임팩트 이후에 볼을 한 30cm 이상을 앞으로 끌어 나가준다는 기분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공이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무거운 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되겠죠. 여기서 맞는 순간에 딱 맞는 순간에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임팩트가 다 중요합니다. 다 스핀 치는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포핸드 이스턴 건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볼을 스피드 있게 쳐야 되니까 라켓이 백스윙에서 맞는 순간 임팩트 되는 순간까지 내려올 때에 거의 수평으로 볼이 같이 맞아서 앞으로 쭉 나가줌으로써 굉장히 스피드 있게 공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공을 임팩트 되고 난 다음에 앞으로 조금 더 볼을 라켓을 이렇게 밀어내듯이 푸시하듯이 가주게 되면은 굉장히 스피드 있는 볼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핀 치기에는 포핸드 이스턴 건립이 손목에 상당히 부담이 가지만은 그래도 플랫하게 빠르게 칠 수 있는 데는 여러분들 장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치실 수 있고요. 포핸드 이스턴 건립이 여기에서 타스핀을 못 치는 것이 아니에요. 타스핀 치기가 손목에 부담이 많이 간다는 거죠. 수직 상향 스윙하기에는. 근데 웨스턴 건립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젖혀져서 스핀 걸기가 이렇게 용이한데 이스턴 건립은 손목을 이렇게 억지로 젖혀줘야 돼요. 젖혀줘가지고 이렇게 끌어야 되니까 손목에 이렇게 좀 강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서양 선수들은 동양에 비해서 손목에 어떤 골격이나 힘이 좋기 때문에 이 건립을 잡고 강하게 타스핀을 칠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스턴 포핸드 글립을 잡고도 여러분들이 볼보다 아래에서 스윙을 올리치면은 다 스핀을 칠 수 있어요. 손목의 저침이나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비틀 수 있는 이런 스윙 자체는 팔에 무리가 가서 좀 힘든데요. 뭐 프로 선수들은 지금 이스턴 글립이나 약간 세미 이스턴 글립을 잡고 이렇게 이제 뭐 스윙을 비트는 스윙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팔 전체로 스윙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스핀이 걸리실 거예요. 안전한 플랫은 없습니다. 낮은 데서 위로 스윙을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단지 거의 이제 수평에 가까운 스윙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이 떨어집니다. 여전히 스핀이 적을 뿐이지 공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좀 조정해 주시면 돼요. 상대방 볼을 철저하게 이용해 주시고요. 이용해 주시고 템플을 이용해 가지고 스윙을 하시면은 볼 자체가 일정하게 깊게 상대방 코트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스피드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컨택을 해주면서 스윙을 하시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높은 볼을 치기에는 여러분들 이제 스핀 많이 치가지고 왜 높은 볼 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건 좀 물러나가지고 허리 높이의 공을 랠리를 하시게 되면은 랠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백핸드. 되게 이스턴 글립을 잡는 분들이 또 이쪽으로는 백핸드 쪽에는 또 강한 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느 한쪽이 강하면 어느 한쪽이 약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한 쪽을 또 보완하려고 보면은 강한 쪽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잘하는 거는 잘하는 대로 더 발전시켜 나가면은 이 테니스라는 거는 기술의 조화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경기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여기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쪽 코트에서 이쪽으로 볼을 한번 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플랫하게 지금 이스턴 글립을 치더라도 한번 보세요. 공이 바운스 되고 난 다음에 공이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있어요. 처음엔 종속은 여러분들이 빵 임팩트 치고 난 다음에는 빠르게 날아가지만 어차피 날아감으로써 바운스 되고 난 다음에 속도가 죽거든요. 이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플랫한 공이 여러분들이 스핀이 전혀 걸리지는 않거든요. 양이 적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네트 낮게 그 다음에 스윙을 길이를 조정해 가지고 깊게 치는 볼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방금 볼이 날아오는 걸 확인하셨죠? 그냥 공이 플랫해가 막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공이 스핀이 걸리는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스윙 자체가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스윙을 하게 되면은 스윙 궤도에 가지고 스핀은 걸리게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포핸드 이스턴 글립에서도 여러분들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글립을 충분히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경기에서 확실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부분적으로 하면은 이제 글립을 잡고 백스윙은 뭐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대로 이렇게 바로 뭐 이렇게 뭐 라운드 백스윙을 하도 관계없고요. 백스윙은 여러분들 뭐 라운드 백스윙 하셔도 되고 그대로 스트레이트 백스윙을 하셔도 되고, 포드 스윙 할 때에는 여기서 내려올 때에 거의 맞는 각도가 올 아래가 아니라 거의 수직에 가깝게 수평되게 해가지고 땅 나가주면 돼요. 그래서 쭉 무릎 앞에서, 이게 글립 특성상 웨스턴 글립은 많이 앞인데요, 이거는 무릎 옆에서 약간 뒤에서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 글립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대신 지면하고 스위스 파트가 나가게 하고요. 피니시는 손목을 견고하게 해주고, 이때 나갈 때 여러분들 임팩트 되는 순간 라켓 헤더가 땅 맞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는 손목이 풀리면 안 돼요. 동호인들 여기 이제 약하거든요. 풀리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스턴 글립이 약간 손목이 부담은 가지만은 임팩트 되는 순간에는 수침되게. 그다음 중요한 거는 라켓의 성질이라는 게 스위스 파트를 맞춰주면은 공의 힘이 전달이 되면은
강한 볼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라켓이 가운데 맞으면은 여기에서는 최대 힘이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주의하지만 여러분들 물리적 힘이 발생해서 나간데 임팩트 이후에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라켓 헤드가 스윙을 좀 주도해주면서 앞으로 탁 나가는데 앞으로 쭉 나가줘요. 한 볼 30cm 이상 앞으로 더 볼을 탁 차고 나가주면서 피니시는 다스핀 포핸드 할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와이퍼 스윙인데 이건 와이퍼 스윙이 아니라 거의 수평에 가까운 스윙이기 때문에 피니시는 왼쪽 어깨에서 이렇게 잡아주면은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이 랠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왼쪽 어깨에서 잡아주는 막 이렇게 간결하게 하시고면은요 지금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스피드한 볼을 치기에는 이스턴 포핸드가 중요하고 특히 낮은 볼에는 강점이 있습니다. 강점이 있고 그래서 뭐 높은 볼도 여러분들이 이 자체를 막 손목으로 이렇게 칠 수는 없지만은 조금 더 높은 자세에서 볼을 너무 높게 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한 여러분들 허리 높이보다 조금 낮춰가지고 여기서 휴직으로 해가지고 옆에서 볼을 앞으로 이렇게 라켓 전체가 팔 전체가 볼을 루즈로 준다는 기분으로 여러분들 길게 해주시면은 높은 볼에도 무리가 안 가요. 그러니까 손목이 약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공이 튕겨 날아가는데요. 볼도 높게 오는 볼도 전체가 이렇게 팔 전체가 이렇게 나가지고 해주시면은 높은 볼 오는 것도 같이 몸하고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같이 이렇게 몸을 이용해 가지고 같이 높은 볼도 처리하게 되면은 포핸드 이스턴 글립이 손목에 부담은 가지만은 충분히 높은 볼도 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포핸드 이스턴 글립 포핸드 스윙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드시고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테니스가 어렵다는 것은 모든 어떤 기술들의 종합에 의해 가지고 경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되는 부분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오히려 테니스가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보완하고 잘 되는 부분은 더 살려주는 이런 다양하게 볼을 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시게 되면은 아마 포핸드 이스턴 글립 포핸드의 어떤 장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단식 경기든 복식 경기에서도 그거를 활용해서 좋은 결과, 경기력이 향상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